앞으로 5년 동안 국내 보안 산업의 육성 전략을 정리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맞춰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허성욱 정보보호기획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이 처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보보호산업이 무엇이고요? 이 같은 계획을 좀 마련한 그 배경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먼저 정보보호 산업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쓰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지켜주고 해킹이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막아주는 그런 관련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 산업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해킹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사이버 보안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가서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 같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물리보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IT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굉장히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동영상에서 보면 이 스마트카, 자율자동차가 해킹이 당해서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하고 이런 사고 나는 걸 보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나 교통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른 산업에 가서의 어떤 안전을 의미하는 융합보안이라고 저희가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산업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이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매 5개년마다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법정 계획으로 이제 이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번 계획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과거 정보의 정책이 이런 사이버 사고로부터 어떻게 이걸 예방하고 대응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그런 투자가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가져오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이 이제 방점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획에 주력했던 부분이 과거 이러다 보니까 정보 보호라는 부분이 정부가 자꾸 이제 의무를 규제하고 정부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민간 중심의 어떤 이 역동성이라든지 자생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 유망성을 느끼고 쉽게 매력을 느껴서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야하고요. 정보 보호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내수 산업에 집중했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저희가 더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제는 이 정보보호 산업에 있어서 안전과 안보도 챙기지만 경제 발전까지 이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성과도 소개해 주시죠. 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KICT 시큐리티 전략이라고 저희가 이 IT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KICT 전략이라는 종합적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이제 KICT 전략이라는 KICT 시큐리티 전략을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법을 통과해서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5.2조이던 시장이 2015년에 이제 7.7조로 약간 48% 성장을 했었고요. 수출도 1.2조에서 1.5조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이제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 분야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서 약 5년간 25%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다 보니까 참 잘 진행되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점을 이제 보완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개선 그 방향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해와서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수 중심이고요. 그럼 아직 많은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가 투자가 아니고 비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여지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알파고 이후에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이게 화두가 됐었는데 그런 기술이 도입되면 로봇에 의한 공격 같은 것처럼 사이버 공격도 새롭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기술도 저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러니까 이 투자를 늘리고 이 산업의 체질을 바꾸던 그런 걸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젊은이들의 창업의 활성화라는 부분과 해외 진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수 중심이고 정부 주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창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 키워나가고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정부가 중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분야 어떤 유연성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걸 다시 좀 짚어보자면요. 이번에 그 목적이 창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쭉 분석해 보면 이 저희들이 해외 진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 했던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영세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요는 통합 한 번에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도도 낮고 성공 사례도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IT 분야에서 한국에 있는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점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과거에 이제 선단식 수출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업들을 모아서 패키지화해서 그러니까 KICT 시큐리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패키지화해서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 약점도 보완하고 그들의 인프라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산업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저희가 유망한 시장은 사실 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입니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 유명한 국가라고 좀 가능성 있는 네 군데의 국가를 이제 그 전략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그리고 이제 중동의 오만,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이런 네 군데에다가 이제 우리 전문가를 미리 보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지원하고 그런 계속적인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그쪽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면 정보보호 산업을 이 정보보호에 대한 이 구매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또 의외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도국과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캠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25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가 이제 Cyber Security Alliance on Mutual Progress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상호 이제 사이버 이 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 이런 25개 국가가 모여서 서로 이런 정책도 공유하고 정보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술도 전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발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요. 인력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국내에서 이 분야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스타트업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내수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키워주겠다는 게 이 저희들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12개 기업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국내 관점이 아니고 세계 유수의 뭐 요즈마 펀드라든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마크 37 같은 부분을 하고 해서 선정부터 그리고 모든 이 나가 실제 교육하고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실제 이 펀딩을 받고 이 기업들 계약하는 모든 단계를 전 단계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분야의 지원책을 저희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관련되는 모든 전문기관 그리고 연구소, 인력 양성기관,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그때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보보호 산업의 가장 큰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은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이나 아니면 고용과 연계된 석사과정의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이 젊은 친구들은 정보보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창업으로 이끌어줄까 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책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독특한 게 이제
군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때 예, 경력 예. 단절이 가장 예.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 협의에서 군 이 사이버 특기병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나 그 분야에서도요? 이런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졸업하면 그 팀을 그대로 또 와서 실제로 창업을 할 수 하게끔 하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로 어떤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진흥 계획 정말 잘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경제 효과에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계획들 잘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나 해외 시장 예. 진출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6조인 시장이 한 4.5조인 시장으로 확대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한 19,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정보보호 시장에 대해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거를 정부뿐만 아니고 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이 다 공유하고 예. 사실 정보보호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인식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허성욱 정보보호기획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